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 교수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빅데이터 시각화 사례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시각화 사례를 소개하고요. 파트 2에서는 또 다른 사례로 우리가 다양하게 유명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시각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3.0이 시작됐었는데, 이 정부 3.0이라 하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 운영 파라다임을 만들고, 그 파라다임 속에서는 실제 정부에서 개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라고 칭하고, 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해가지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실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고, 이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인력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정부 3.0의 모토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정부 3.0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ata.go.kr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즉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data.go.kr에 들어가시면 실제 관련된 데이터,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별로, 즉 부처별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데이터, 그 다음에 교통 관리 데이터, 공공행정 데이터, 그 다음에 재정 금융 데이터, 산업 고용 데이터, 사회복지 데이터, 식품 건강 데이터, 문화 관광 데이터, 보건 의료 데이터, 재난 안전 데이터,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클릭을 하면 실제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이 데이터, 교육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공공데이터로 올라와 있고요. 이 공공데이터 형태들을 하나의 예로 보시면 대구광역시 실제 교육청에서 공개한 교육통계연보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URL이랄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비용이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공데이터들이 교육뿐만 아니고 기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받아서 실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상가 정보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이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실제 확장자가 CS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콤마로 separate, 콤마로 분류된 그런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들을 많이 어떤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즉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이제 원래 본연의 목적인 그런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데이터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3.0에 보면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정부의 운영이 뭐 1.0, 2.0, 뭐 3.0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 왔는데요. 이 3.0은 결국은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모토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런 정부의 모토를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면 뭐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실제 금융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정보, 이런 많은 것들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확인하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공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정형 또는 쉽게 정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빅데이터 하면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도 이제 고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 데이터로 이제 개방을 하면 결국 정형화된 형태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형성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정형이 아닐지라도 쉽게 정형으로 변환이 가능한 데이터로 만드는 게 이제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빅데이터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패턴이라고 했었잖아요. 볼륨, 구조적인 측면에, 그 다음에 벨로시티, 속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베리어티, 그 다음에 다양성 측면, 이걸 이제 세 개를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컴플렉시티 커넥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보들 간에 얼마나 또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사용하는 측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한번 이 네 가지 실제 빅데이터의 특성에 견주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 자체를 분류를 해보면, 그 분류 자체를 우리가 뭐 소셜미디어 데이터, 그 다음에 제조업 데이터, 그 다음에 유통업 데이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데이터, 그 다음에 측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이제 볼륨이 되게 크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다, 정보가 다양하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요, 문자도 많이 올라오고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조업 데이터는 데이터가 엄청 큽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봤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되면서 데이터 자체가 이 벨로시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이 되게 크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들 간에 연결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하는 데이터는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리얼타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초당, 밀리세컨드당, 어떤 심지어는 나노세컨드당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볼륨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데이터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럴 때 그 데이터 유형이 어떤 유형을 띠고 있는지 이게 분류 형태로 보고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 측면에서의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런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보시면 좀 더 의미 있게 데이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아마 이제 시각화를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데이터들에 대한 시각화를 해서 공개되어 있는 형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몇 개의 사례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digitalbrain.go.kr 이런 사이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이트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그 사이트 이름은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마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건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표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표로 많은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의미 파악도 굉장히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트리 구조, 그렇죠? 트리 구조나 그 다음에 맵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고 해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여기 그 그림처럼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이상 데이터입니다. 즉 이상치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 이상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파악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순으로 텍스트를 표현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곳에서 다 이런 시간 순서대로 텍스트가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페이스북에서도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쭉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처럼 세종.go.kr 같은 경우도 시간에 따라서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느 시간에 내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오른쪽 방법은 아마 뒤에서도 소개를 하겠지만 실제로 OECD에 관련된 에너지의 사용 그 형태,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시각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각 나라별로 실제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이 그림으로 딱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곳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강좌에서 소개를 들었지만 실제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로그 데이터는 주로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맵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특성을 이 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주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문제가 없이 로깅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이 로그 데이터의 컬러가 보통의 컬러하고 다르게 특이 컬러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이렇게 조금씩 다른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면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시각화 결과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소개하는 그런 시각화 기법은 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한 결과지만 18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투표 성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사이트가 아마 여기 폴리티지 org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18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제 그 소속을 우리가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그룹의 당의 소속, 그 다음에 여기 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당의 소속, 이런 소속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그 경향을 표시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투표 성향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실제 요 그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 왼쪽 부분은 진보 성향,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그 실제 보수 성향의 그 실제 여러 그 법안들이 있을 때 그 법안들에 대해서 투표를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쉽게 이제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 서클 안에 이제 국회의원 성함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 성함에 따라서 투표를 진보 보수의 어떤 성향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고도 실제로 이 국회의원이 진보 성향인지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exampl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8대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전부 분석을 하고요. 분석된 것들에 대해서 회의록 중 투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 투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의원들 간의 유사도를 이렇게 판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유사도를 여러분들이 의원들 간의 링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형성을 한 결과고, 이 링크된 결과들은 링크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런 링크 다이어그램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각화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도 이 회의록에 대한 기본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의원들이 어떤 곳에 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뽑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원들 간에 실제로 실제 어떤 그 유사도가 있는지 결국은 각각의 투표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 찬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즉 구하면, 그러면 같은 성향으로 투표한 사람은 유사도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유사도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런 유사도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의원들 간의 링크를 구성하게 되고, 그 링크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만약에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링크의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되면 유사도가 높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링크가 뭐 거의 없다 그러면 의원들 간에는 유사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제 이런 그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각화가 단순히 그냥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렇죠? 뭐 유사도 분석도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시각화를 위해서 모델링해서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유사 데이터에 대해서 성향을 이렇게 국회의원들 간의 성향을 가시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줬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실제 법안이 나왔다. 그러면 그 법안에 대해서 모의 투표를 진행하면, 그러면 어떤 유사도를 갖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실제로 비교 국회의원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어떤 특정한 법안을 넣게 되면 그 법안에 실제로 찬성한, 그 다음에 기권하는 사람,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을 선정할 경우에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유사도가 높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보여서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뽑아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실제 가시화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요구사항을 제대로 받고 그 받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최대한도로 잘 시각화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 하나의 방법이 뭐 단순히 실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이 개발된 게 아니고, 많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시각화입니다. 이것도 공공 데이터인데요. 그 공공 데이터의 서울시 예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데이터인데요. 그 예산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구성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산이 굉장히 크죠. 자,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서클 단위로 보여주고 있고, 그 서클은 각각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이 크면 당연히 예산이 클 거고요. 서클이 적으면 예산이 작게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예산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에 여기 보시면 거의 교육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도 모두 다 이런 예산들에 대한 배분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예산에 대한 또 디테일 예산들이 명시가 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3.0,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부 3.0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정부 3.0은 뭐예요?
지금까지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정부 3.0에서는 실제 정부의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개방을 해서 그 개방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보자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좀 부흥시켜 보자 라는 게 아주 정부 3.0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들,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실제 개방 형태로 해서 무료로 실제 개방이 되고요. 그 무료로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이 공공 데이터하고 정부 3.0의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죠. 자, 한번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건 결국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웹사이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부 부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창출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여러분들이 개방하는 그런 3D 우리나라 지리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3D 관련된 그런 국토 지리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형태로 우리가 교육 패턴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정부 3.0에서 실제 모토로 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개방 사이트도 소개를 했고요. 그 개방 사이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쉽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는 정형 또는 쉽게 정형으로 변환이 가능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 끝나면 이런 정부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